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울리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자, 어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여러분들 보고 싶으셨나요?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스타골든벨 오늘은 또 목요일에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부터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많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모두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불타는 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실지 오늘 목요일 팀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기대가 됩니다. 김선윤 전문가, 금종욱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뉴페이스들이 또 오늘 함께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고 반가운 웃음을 짓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경제TV 돌아오셨다고. 네,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와, 7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네.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또 서울경제TV에 또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친정 같은 느낌이다. 예, 친정으로 돌아온 금종욱이고요. 네. 자, 오늘 좀 준비한 것들 좀 많이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에 히든 종목까지 제가 준비 잘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셨다고 하셨는데 또 성함에도 이름에도 금이 있어요. 네. 골드바 같은 종목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까지 기대해 보고요.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네. 저희는 얼마 만이죠? 굳이 알고 싶진 않아요. 저도 별로 안 반가워요. 아이고, 농담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생방으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지 않습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잠깐 이제 딴 데 가 있다가 넘어왔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예, 돼요. 일단 네. 뭐 솔직한 성격이라 네. 일단 뭐 한동안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오. 집이 좀 멀어서 오늘 한 2시간 걸렸는데 네. 그것도 TMI예요. 일단 네. 한 7월쯤 돼서 이제 고양시로 이사할 겁니다. 아, 진짜? 친해질 것 같으니까 아. 진짜 봅니다. 예, 하여튼 뭐 당분간 좀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또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고양시로 온다는 얘기까지. 그러면 저희 상황과는 좀 가까워지겠네요. 가까워지는 만큼 이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많이 주실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팀 또 이 새로운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두 분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저희가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노란톡 안내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우리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가 굉장히 차가워요. 이 분위기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 덕양산업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엔터주라든지 시총 상위주들 분위기 좋았지만 오늘 또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덕양산업 저희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전기차 그중에서도 리튬과 관련된 종목으로 덕양산업 이 3월에 이어서 4월까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인데요. 자,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이제는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 오늘도 8.60% 상승하면서 4,54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두 전문가님들은 덕양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준비 안 됐네.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은 네. 갈 길이 멀다, LMB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은 떠나는 외국인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듯도 한데 제가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먼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라는 건 알겠는데 LMB는 뭔가요? 오늘 올랐었던 이게 리튬 메탈 배터리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를 이제 준비하겠다, 아직 계획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전에 덕양산업이 이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중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을 좀 잘 보시면은 마지막에 할 예정이다,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지금 리튬 메탈 배터리가 양쪽으로 좀 나뉘는 상황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리튬 메탈 배터리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전고체 배터리도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아직 멀었어요. 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은 좀 상용화되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기대감만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시간 외로도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쪽 아니더라도 그냥 실적 관련 이슈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하락했던 시간 외로 하락했던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덕양산업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또 하락이 됐던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굉장히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떠나는 외국인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종목 일단은 오늘 외인 56만 주매도 오. 거래량은 많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 어제 같은 경우가 16만 주 정도 매도 나왔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긴 했었는데 그 물량들을 이틀 동안 빠르게 좀 소진시키면서 팔아 치워버렸어요. 네. 쏙 빠져나간 모습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슈거리는 굉장히 좀 좋아요. 현대 관련 이슈 더불어서 2차 전지 이슈에서 이래저래 올라갈 만한 최근에 시장의 에코프로도 그랬지만은 뭔가 좀 핫한 그런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원체 좀 바닥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종목을 정리하고 수익 보고 나오는 스타일도 좀 있기도 하고 근데 덕양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오늘 고점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에서는 완전 저평가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평가 영역을 볼 수는 있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에코프로랑 PER 100배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요. 조금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으로 엮여버린다면 적정 PER 수준 자체가 평균치가 30이 좀 안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더 갈 수 있겠지만 주가의 방향성과 어느 정도의 조금 윗꼬리 달림들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이제 다른 걸로 보시면 어떨까. 만약에 증권사 보고서로 따져봤을 때는 매도 의견은 아니지만 네. 약간 조금 중립의 의견이랄까? 중립?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 보고서 아시지만 네. 중립의 보고서는요. 매도의 의미죠. 그렇죠. 매도의 네. 의미예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파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좀 권해드리는 상황이고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신다면은 네.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오늘 좀 터졌어요. 그래도 네. 터졌기 때문에 한두 번의 상승은 더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좀 보이기는 해요.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다른 종목 많잖아요. 지금 오늘 보시면 제가 이전에 녹화 방송, 강의 방송에서 좀 바이오 좀 보세요, 2, 3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들의 시선 자체가요. 2차 전지 쪽에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요. 이걸 빠르게 캐치하신다면은 다른 업종 내에서의 대응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이 덕양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아직 네. 갈 길이 멀었고 수급적으로는. 예, 좀 차트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네네, 해드리고 자세히 싶은데, 들어볼까요? 일단은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이슈가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고 나서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상승했었던 조건은 여기서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개인들이 좋아하는 21선 자리죠. 이런 자리를 다시 안착했었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포지션. 이럴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도 역시나 거래 대금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아직 안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고점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해 주셨지만 전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직전에 이제 지지가 잘 나왔었던 라운드 피겨 자리 구간이 한 4,000원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지지가 되는지 조정을 받았을 때 4,000원 구간에 내려왔을 때 혹시나 좀 거래 대금이 또 확 줄어서 여기 자리 4,000원 구간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자리에서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4,00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4,000원 부근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차트적으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략을 한다면 이 가격대가 좋겠다. 가격선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통 열어두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최근에 1분기를 지나면서 포모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2차 전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나.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두 분과는 지금 1분기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차 전지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없는 사람들은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저 나올 상대적 정도로 박탈감을 느껴요. 네,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내도 네. 에코프로가 잘 가면 내가 상대적으로 수익을 못 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시장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큰 수익 내신 분들은 극소수고요. 아마 작년에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시거나 HTS 잠깐 꺼두신 분들, 뭐 어디 뭐 멀리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은 큰 수익 내기 어려워요. 아마 매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이 급등나게 내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추구하는 바가 단기적으로 좀 빠른 수급을 보고 매수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매매를 좀 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에코프로들을 물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좀 네.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는 관점이었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원하신다면은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을 해서 가격들이 좀 낮아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금조욱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네, 조금 편해지네요. 그렇게 네. 순수익 많이 낸 사람 드물 거다.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은 1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기사가 많이 났어요. 무슨 얼마 기사? 전에 이제 에코프로 계좌 인증 해가지고 2,000%. 그런 거 왜 자꾸 인증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매수한 시점의 가격이 3만 원이야. 3만 원. 3만 원이요? 3만 원이면 가격적으로 이게 거의 2년 반 전입니다. 이야, 그거 근데- 인정해줘야 되겠네요. 2년 반을 난 들고 가신 그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잊어버렸던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네. 단기 고점 올려친 다음에 빠져 있었는데 아마 계좌가 동결돼 있었거나 할 수 맞아요.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합리적 의심. 근데 이제 그 금액이 50억이더라고요. 수익 본 금액이. 진짜요? 아니, 50억이었어요. 5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베팅을 한 2억 5천 3억 가까이 하신 거죠. 야. 빵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정리를 하셨지 않나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딴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이게 지금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지만 5년, 7년 뒤에 이익 부분을
지금 반영한 주가 수준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고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PER을 그럼 어떻게 너는 얘기할 거야? LG 엔솔이 에코프로보다 2배입니다. 지금 현재 PER. 네. 네, 그것도 비교하면 좀 골치가 아프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LG 엔솔은요. 한번 고점을 치고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갔잖아요. 맞아요. 치고 난 다음에 쫙 밀려 떨어진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안정이 좀 된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LG란 브랜드와 대기업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얘는 그냥 사람들이 좀 뭐 인지 아닌 뭐 인식이라고 할까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그냥 적응을 해버린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의 바닥 라인을 아직 못 봤어요. 야. 최근에 급등으로 치자면. 차트 보세요. 네. 그러니까 뜨거웠을 때. 항상 그렇죠. 사람들이 많을 때 사고가 터져요. 네. 안 좋은 일도 얼마 전에 있었었고. 네. 그리고 집값도 많이 몰리면 고점인 거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 샀다고 뭐 네. 지금 어떻게 따라들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냉정하게 아. 다시 올라갈 종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저희가 또 종목들 좋은 종목도 계속 가지고 나올 테니까 네.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요일팀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아, 네.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분노로 요 몇 달을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음 좀 편해졌습니다.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서 멋지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히든 종목들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께서 또 바이오 이야기를 살짝 하셨으니까 기대되는 다음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2차 전지 수급이 조금 옮겨가는 것 같다라는 그 시그널을 포착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들 많으셨는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특징적인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슈인고 하니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부스터샷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면역 원성을 확보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마감가는 10.34%로 81,8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면역 효과가 얼마나 더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돼서 앞으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소개가 된 만큼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칠판에 잘 적어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두 분 어떻게 쓰셨나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금조우 전문가님 적어주셨고, 자, 김선현 전문가님 다시 뜬다 바이오. 간절해 보여요. 네, 저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차 전지 다음으로 바이오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왜? 뭐 이게 주가가 사실 그렇지만은 네. 안 간 거를 기관들이 이제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인들도 그렇죠. 그렇고. 거기 이슈가 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지금 경기가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자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야 경기가 좀 풀리기 시작할 건데 연말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적 성향이 강한 종목들을 외인과 기관들이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맞춰봤을 때 뭐 SK 그룹들의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종목들 많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SK 뭐 바이오 판부터 해서 SK 케미칼도 그렇고요.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뭐 자회사 중에 또 제약 바이오 종목 끼고 있기도 하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다 이 종목들이 최근에 다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좀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SK바이오팜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일단 부스터샷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도는 얘기는 이거죠. 맞을 사람 다 맞았는데 뭔 부스터샷이야.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무슨 사실 저는 백신을 있죠?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네? 진짜요? 이것 또한 TMI다. 네. 독한 놈입니다. 예. 진짜. 정말 걸릴 독한 때 놈이에요. 되지 않았어요? 걸렸죠. 2번 걸렸습니다. 이야. 정말 독한 놈인데 근데 백신을 안 맞고 버티셨다. 예, 백신 안 맞고 독하다. 버텼습니다. 예. 독하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예. 한 며칠 아팠는데 어찌됐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어찌됐든 뭐 이 SK 바이오 라인들이 한동안의 흐름이 저는 외인과 기관들을 조금 약간 유혹하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더 이상 사실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바닥 찍고 확인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니지만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SK 라인들이 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네.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이것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 PER 몇일 것 같으세요? 낮겠죠? 굉장히 낮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닥. PER 1.1배예요. 어머. 그러니까 PER 1.1배 수준의 종목에서의 SK 이름 붙어 있는 종목들 네. 이런 거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도 차트 상황이 이래요. 보시면 그냥 완전 다 죽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 세우는. 근데 이게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외인 기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고 어디로 갔어요? 공매도 때려버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모습들. 자동차로도 가고 있죠. 자동차 맞아요. 쭉 가고 있는데 곁들여서 뭐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같이 서서 해. 그래서 뭐가 또 갑니까? 셀트리온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렇죠. 오픈 채팅방 무료방에서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셀트리온. 네. 또 잘 먹고 있고 요거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이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름까지는 간다. 길면은 연말까지도 간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중에 안간 대형주들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의 별명을 정말 모르고 싶지만 네. 셀트리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셀트리온 공략을 또 잘하셔서 과거의 명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거 내가 왜 알고 있지?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와 관련돼서 정말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금 전문가님은 네.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도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제가 뭐 멘트를 날려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코로나가 확실히 좀 많았을 때 이게 확진자 수가 많았을 때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달랐겠죠. 그쵸, 예, 그쵸. 달랐겠죠. 근데 지금은 물론 오늘 거래 대금도 터지면서 상승은 좀 나왔는데 글쎄요 바이오 쪽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테마성의 좀 종목들을 좀 좋아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바이오가 오늘 올랐었던 거는 그냥 일시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면에서 안 좋은 점이 일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하반기가 돼서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도 없고요. 시장에 관심을 받는 뭐 지금 새롭게 코로나가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뭐 퍼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유동성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시장이 맞거든요. 어느 정도. 네. 예전과 작년과 너무 상반되는 분위기가 거래 대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몰렸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그 자금들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였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빠졌죠. 맞아요. 반도체 쪽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금들이 또 어디서 받아주지 이 업종을 받아줄 큰 그 시총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제약 바이오 쪽, 셀트리온 쪽으로도 많이 몰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잘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 초반에도 옵션 만기 때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수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데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또 몰리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양매수를 걸어놓고 어느 쪽 한쪽 방향으로 좀 베팅을 하는 매매를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었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을 때 이런 개인들의 양매수 포지션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좀 일시적인 수급으로 끌어올린 거지 이게 향후에 좀 길게 봐서는 좋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지나가 봐야 뭐 좀 신약이 개발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또 아마케가 있는데 네. 아마케에서가 뭔가 좀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좋게 봐서 뭐 계약건이 좀 따낸다든지 이런 결과론적으로 뭔가 좀 이슈가 돼야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그냥 수급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더 갈 수 있다. 저는 조금 약간 물음표가 들긴 하고요. 그리고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이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이제 뭐 계약건을 좀 따내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지셔도 늦진 않을 것 같고요. 혹시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나는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싶은데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바이오와 관련돼서 두 분의 좀 엇갈린 의견이 나왔는데 자세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약 바이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자세히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레이더에 포착이 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내내 잘 가고 있는 우리 세아 메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에 이어서 오늘 13일까지 세아 메카닉스 주가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테슬라의 공급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죠. 자,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등에 업고 세아 메카닉스 오늘 종가가 18.08%로 급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8,100원의 종가가 형성된 모습이었는데요. 전기차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하면 떠오르는 전기차, 리튬, 뭐 부품, 장비 할 것 없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한 번씩 전부 다 도는 모습인데 세아 메카닉스는 오늘 18% 넘는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코멘트로 좀 정리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전문가님들 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 전문가 지금은 아니야. 조정시 매수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글씨가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휴식이 필요해라고 적어주셨는데 자, 또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하면 네. 내일도 달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맥을 잘못 읽으셨는데요. 네. 오늘 썼던 말은 오늘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한 4천억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거래대금 터진 고점에서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신다면은 저는 다음 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테슬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 17일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네.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아마 테슬라의 뭐 물량이 지금 계속 할인을 하면서까지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도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쪽이나 전기차 업종들이 대부분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이 종목을 급등하는 종목들을 장대 양봉에 매수 따라간다?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래봤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뭐 해가지고 한 3, 4거래일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실 때는 좀 기간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차트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참 재밌어요. 항상 상승한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이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하실 때는 항상 체크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크게 터지고 나서 조정 시에 이제 거래 대금을 항상 보라고 말씀 좀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재상승할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4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이 종목 거래 대금상으로 거의 역사적인 거래 대금인데 거의 이 예전에 고점 자리 10,000원 정도 갔었을 때 거래 대금이에요. 이 정도면은 아마도 좀 이 부분에처럼 다시 한번 이런 고점 자리 찍었을 때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 후에 좀 눌림을 받고 지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이렇게 거래 대금 없이 횡보하는 구간을 좀 기다리셨다가 네. 21선 자리에서 여기서는 잘 지지를 받았지만 뭐 21선이 잘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고점에서 횡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확인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테슬라 실적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그냥 현금 보유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고 아마 세아 메카닉스 말고 매매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내일도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세아 메카닉스 그냥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매력적인 종목인데 지금은 수고했다 하고 이제 네. 보내줘야 되는 종목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김서원 전문가님은 조정시 매수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얘가 이제 원래 그 48V 전압 장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테슬라가 12에서 48로 바꾼다고 하니까 네.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올라갈 때마다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버행 이슈를 항상 저는 중요하게 봐요. 오버행 이슈요? 뭐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거나 뭐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그 물량들이 보유해서 기간 1년 뒤에 쏟아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종목 자체가. 그래서 혹시나 있나 뒤져보니까 없어요. 사실 오버행 이슈가 없다는 것 자체는 한번 좀 뭔가 좀 분위기를 타고 더 간다면은 위에 거침없이 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위에 뭐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최고점 자리가 언제냐면은 작년 6월 달 자리예요.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9,000원대 중반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리 자체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 상승을 주면서 더 갈까에 대한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 조금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 조만간 9,000원대 자리까지 갈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얼마나 빠르게 진입할 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급적인 부분이 불러일으켜질 건가? 뒷받침 될 건가? 또 오늘 사실 거래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줬어요. 그러네요. 거래 금액 자체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줬고요.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우리 전문가님 맞추셨지만은 2배 이상 나왔어요. 거래 대금으로 따져봤을 때. 근데 보통 한번 종목을 끌어올리거나 말아 올리는 뭐 표현을 하자면 작업을 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는 그런 분들이 몰라요. 네네. 있습니다. 네. 대응을 하실 때 시가총액 대비해서 조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롤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허.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오늘 좀 보이기는 했어요, 사실. 그래서 급하게 이게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봐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거를 처음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있어서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보유자만의 영역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르지 않은 6,000원대 부근에서는 저는 매수 의견은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매수에서 어떻게 해요? 네. 보유 의견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증거사 보고서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가져가시고 조정이 살짝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슈팅을 할 수 있고 전고점 부분 테스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대 돌파 여부를 우선 1차적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이거 제가 9,000원 얘기했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시청자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실 수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이에요. 네. 그래서 9,000원대 보시고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정 대응이 안 되신다면은 뭐 서울경제 TV 뭐 상담 방송도 있으니까 네. 문의하셔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세아 메카닉스는 좀 통일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자세하게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 장 마감 후에 저희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이런 종목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목표가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 특징적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파스넷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특징적인 수급 종목으로 꼽힌 오늘의 종목인데요. 오파스넷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2,7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뭐 카카오 데이터 화재센터 뭐 이런 종목으로도 반사 이익 받았던 종목으로도 기억하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이게 또 정치인 관련주죠. 이 정치 테마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상한가로 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두 분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확실히 핸들링하기 더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의견을 적어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자, 두 분의 의견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김전현 전문가님 정치 테마주는 신중하게 점점 적어주셨고 동의합니다. 자, 우리 금 전문가님은 4월의 크리스마스? 너무 궁금하네요. 4월에 웬 크리스마스인가요? 네. 일단 제목을 이렇게 졌는데 네. 놀라셨죠? 네, 저도 4월에 놀랐습니다. 무슨 4월에 네. 무슨 크리스마스인가 근데 아직 총선 아직 멀었어요. 근데 네. 벌써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니까 저도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4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오후장에 좀 보고서 놀랐어요. 어우. 그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정치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좀 두고서 보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라서 저도 이제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계속 이런 특정 정치 관련주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럴까 이유를 계속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 네. 관련주로 좀 엮여서 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일단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장도 나갈 수 있다. 어머. 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또 총선을 넘어서 바로 대선에 갈 수 있다. 어머.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네. 가격이 점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좀 의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치 테마주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지금 이 종목을 좀 매매하시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정치인 관련주 쪽에서는 가장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나와야지 비교가 또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인 의사를 좀 내비치지도 않았는데 네. 주변에서 그냥 막 이렇게 불어넣는 거죠. 네. 인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기를 누군가 하나 그냥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콘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딱히 나온 것도 아니고 총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접근하실 때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언제 갈 수 있냐면은 지수가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수가 지금 만약에 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네.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호재가 무슨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혀 관계없는 종목이거든요. 실적과 이 회사의 성장성 네.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인맥주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몰릴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지수가 바로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알고는 계셔야 된다. 지수가 만약에 빠졌을 때 이런 정치인 테마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갔던 거래 대금이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종목에서도 지금 꽤 많은 거래 대금이 지금 들어간 건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네. 조정 시에 반등을 한 번씩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성장성도 있고 회사에 대한 재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괜찮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주들이 상승한다라고 한번 알고 계시고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뉴스에 자꾸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고 오파스넷만 보시는 게 아니고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그렇죠. 좀 있어요. 그래서 오파스넷이라든지 오늘 태양금속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 노을, 부방 이런 종목들이 다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두고 좀 보셔야지만 이 자금이 일로 몰리는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종목들 묶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진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두고 지수 하락 시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장과 무관하게 뜬금없이 오른 종목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파스넷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파스넷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종목이었다면 이번에는 국외 글로벌 이슈와 좀 접목이 있었던 종목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찾았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 지난달 양회 이후에 주석이 처음으로 방문한 외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졌는데요. 오늘 5.12% 오르면서 16,830원
번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외적인 메시지로는 한국,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내자라는 친교의 의미를 담아서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미국과 중국의 또 갈등 속에서 이 국내 한국이 어떤 또 제스처를 취하면 좋을지 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움직였던 LG 디스플레이 자세하게 두 분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LG 디스플레이. 이번엔 우리 금정우 전문가님 애플이 밀고 중국이 당기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 시진핑보다 내실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오, 정치인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네. 오늘 약간 이분 정치 얘기를 잘 해서 그런가 내실을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 시진핑보다 내실. 자,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면 내실이 무슨 내실입니까? 이게 정치를 해야 되나 제가 정치 얘기하면 우리 이제 방송 안 끝나요. 네. 정치하면 잘할 것 같죠 얼굴이. 네. 네.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정치 그랬는데.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것도 TMI. 네. 싫어합니다. 원래 이게 뭐 다른 얘기지만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원래 정치 얘기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야 정치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즘에 너무 시끄러운 게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참 어쨌든 잘 LG 우리 디스플레이 봐주세요. 주가를 올려주세요. 우리 네. 국회의원님들. 네.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딴 거보다도 이슈가 좀 불긴 했어요. 대형주 가운데 하나 뽑아본 거예요. 좀 너무 종목들이 좀 오늘 특징주들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많이 관심 있으신 것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 LG 디스플레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좀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광주 공장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우선은 작년 10월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실적을 막상 열어보자면요. 최악이에요. 돈 잘 못 벌었나요? 작년에 정말 못 벌었어요.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데 이게 적자 폭이 굉장히 좀 컸어요. 중국한테 밀려서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크죠. 사실 이제 이게 LCD는 이제 국내에서 다 이제 사업을 접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다 정리를 좀 하고 있고 LCD에서 OLED로 이제 국내산 기업들은 다 이제 진행으로 다 거의 다 바꿨어요 이제. 그 와중에서 중국에서조차 이제 OLED를 치고 올라오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력 차이가 있었고 또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만회가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실 단기적인 이슈도 있었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마 조금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외인과 기관들의 좀 도움을 받은 것 같긴 해요. 많이 들어왔거든요, 외인들이.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외인들이 140만 주 들어왔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적이 없어요. 기관들도 정말 간만에 30만 주, 3월 말에 40만 주 들어오고 나서 다 매도 쳤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에서 재미없어요, 이제. 좀 자금들 빼고 들어올 때 뭐 무조건적으로 뭐 자동차나 바이오 쪽으로나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바스켓 매매를 해야 되니까, 바스켓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LG 디스플레이도 좀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올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무조건 좋을 거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전장 사업 관련해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신규 자동차 브랜드들, 대기업들, 큰 브랜드들한테 좀 전장 사업 이슈도 같이 좀 잡혀 있는 모습이라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네. 조금 선취매라고 할까요? 미리미리 선점하는 듯한 포인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한동안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목 대응을 하실 때 급등하는 것도 좋지만 네. 대형주들 바닥에 있으면서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 포인트 나올 때마다 담아 두셔야 돼요. 거기에 꼭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조정 나올 때마다 사셔야 되고요. 자동차 마찬가지 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쪽 일단 대형주 쪽으로 해서 외인기관 수급 잡히는 것 중에서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서 포트 늘리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코스닥이 잘 갔지만은 이제는 코스피 순서예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흐름을 좀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5월달에 연준 금리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네. 포인트 맞춰서 큰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장 단기적인 급등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시장을 또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대표적인 종목 LG 디스플레이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다 나누어 봤는데요. 이렇게만 공부를 하더라도 오늘 시장 제대로 좀 공부를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뒤로 하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두 분, 이 똘똘이 스머프를 닮은 우리 두 분의 오늘의 종목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다 충격받은 얼굴인 거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니야. 목요일은 약간 스마트한 느낌이 있어요. 아, 우리 네. 그걸로 밀고 나가자고요. 스마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왜?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우리 스마트하게 가자. 스마트 목요일 팀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히든 종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종목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힌트를 3가지씩 드릴 건데 이 힌트를 듣고 어떤 종목일지 좀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빨리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밀당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금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주에서 뽑았습니다. 오늘 엔터. 네. 엔터주가 최근에 이제 소리 없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좀 엔터주에서 한 종목만 딱 고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다 좋았기 때문에 네. 한 종목만 딱 골라서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있나 좀 고민했다가 이제 한 종목 잡았고요. 네. 이 종목에 이제 계신 그룹에 걸그룹이 이제 재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걸그룹. 걸그룹이 이제 7년 차 되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의 7년. 만약에 이제 재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악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이 있고 혹시나 안 되거나 좀 불발됐었을 때도 대타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받쳐주는 신인 걸그룹이 있는데 네. 지금부터 벌써부터 인기가 너무 좋아요. 신입 걸그룹인데. 벌써부터 티저가 나왔는데 영상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종목들 언급하면 딱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면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엔터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잘 가면 이 종목은 못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네.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K-팝 하나를 보셔야 돼요. 아. 엔터주가 하나가 이끌면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주가 상승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엔터주 이거 뭐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네.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아는 맛이 무서워요.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죠. 그쵸. 예.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아는 맛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재계약 얘기만 듣고는 네. 그 엔터사인가 싶었는데 네. 마지막에 신인 걸그룹이라고 하니까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은 노란톡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 네. 엉뚱한 종목 사시면 안 되니까요. 일단 엔터주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의 종목, 네. 히든 종목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 장중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도 힌트,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데 아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대본에? 아니. 우리 모르는 척 해야지, 이 사람한테. 자, 그러면 자,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자, 제가 자꾸 그렇게 하면 말할 거예요. 자, 아니, 히든 종목 힌트. 이게 종목 얘기를 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그 종목을 오픈 톡방에 그렇죠. 올려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왜 지금 아는 척 하세요, 전문가님? 나 미리 올렸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취소. 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렇죠. 아, 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구나. 빨리 들어오셔서 저 확인해야 될 거예요. 몰라가지고. 아니 이게 지난주에 올려서 지난주에. 에헤이, 참.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잊고 예.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힌트 어떻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저는 바이오 종목인데 국내 몇 개 대장 종목이 있어요. 네. 이게 좀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4공장 지었고 5공장 갑니다. 예. 저 들어도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아, 전문가님은 아시죠? 그렇죠. 전문가님들은 바로 아시는구나. 그럼요.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연매출 3조 원 이제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가가요. 안 갔나 보죠? 계속 안 갔어요. 떨어지지도 않았어. 이거 힌트네. 80만 원대 계속 있었어요. 80만 원대 있다가 90만 원 갔다가 80만 원. 근데 시장이 2년 동안 계속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멈춰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종목이 또 좋은 게 조금만 누군가가 뭔가 기름을 많이 지금 부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불만 딱 지피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타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강릉 산불이 굉장히 컸지만 좀 강한 바람이 저는 이제 슬슬 오고 있다 판단을 합니다. 이쪽 종목에? 예, 이쪽 다 와요. 외에 있는 기관들도 이 종목이 덤빌 수밖에 없어요. 짧게 먹어도 10% 20% 그냥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15%, 2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자리가 없어. 바로 신고가 갑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왜 가끔 보면 종목 끝도 없이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대형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제가 내일 오전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룰을 파괴하는데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또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 두 분의 종목이 각각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지금 들어오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리고 왔습니다. 스마트한 오늘 목요일 팀과 함께 했는데요. 금종욱, 김서윤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